앞에 이번은 로봇의 패스 플래닝 중에 하나인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법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DWA는 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 to collision avoidance라는 논문, 다이터 팍스인가요? 이분이 쓰신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 투 컬리션 어보이던스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차량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모델을 이분 걸 쓰지 않고 솔직히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델링 로봇의 키네매틱 모델링을 하면 모델을 만들면 그 위치 XY라고 요 각에 대한 것은 사인, 세타, 코사인, 죄송합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로, 번. 그래서 여기에는 인력이 되는 제어 인력이 되는 속도, 여기는 요 레이트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이고 입력입니다. 입력이어서 BAPU라고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키네매틱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요 레이트에 대한 항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디스크로트 쓰면 되고, 또 Y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세탁키의 요 레이트의 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KFC 이거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이 이 모델링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DWA는 다이나믹 윈도우를 만드는 게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운행 가능한, 여기에 목표를 향해 지점을 향해 로봇이 운행 가능한 속도와 요 레이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말씀해 준 게 일단은 영역을 찾아보자.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 영역을 찾고 거기서 최적의 V하고 오메가를 찾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스페이스, 그러니까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해서 첫 번째로 서큘라 트레젝토리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가정에 의하면 어떤 시간까지 tn까지, 현재의 t0에서 tn까지가 있다면 각각의 스텝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것이 t1, t2고 이것이 제어 주기, 보통 제어 주기가 되겠죠.
제어 스텝, 제어 주기가 될 테고,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이 제어 구간이 되고 이 구간까지가 프리딕션이 되겠습니다. 프리딕션,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서큘라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V하고 오메가 있다면 내가 제어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는 V하고 오메가 스타가 된다 하면 이 나머지 기간 다 모두 V 스타하고 오메가 스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고 트레젝토리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DT 동안에는 어떤 속도하고 방향이 요레이트에 설정됐다고, 이것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어떤 서큘러 궤적을 돌면서 되는 궤적을 생성한다고, 하나의 그러니까 로봇의 작동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버드 및 서블 벨로시티, 그러니까 호용 가능한 벨로시티를 찾는 건데, 하나의 공간에서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있고 어떤 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도중에 어떠한 장애물, obstacle,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대 이 장애물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가 아니라 궤적에 대한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궤적에 대한 거리를 디스턴스, 그때의 속도하고 요레이트 오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오메가를 고려한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전 반경하고 회전 반경을 고려한 거리를 거리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그래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옵스터클이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애물은 현재의 로봇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에서 가장 가까워서 이 가까운 장애물과의 거리, 이 디스턴스 때 이 로봇이 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속이 최대로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감속을 할 텐데, 그때에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지 않고 여기서 최대로 감속이, 그러니까 여기 바로 부딪히기 직전까지 최대로 감속했을 때 부딪히지 않을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속도. 그래서 먼저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논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삼각법으로 생각해 보면 R이고 회전 반경이니까 회전 반경이고, 여기를
L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이 L과 세타는 라이다나 뭐 레이다 뭐 통해서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값은 알고 이 R 값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타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180 마이너스 100 이 세타. 그래서 삼각법으로 해주면은 L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의 R과 R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고, 이것을 다 전개를 해보면 R은 1분의 루트 2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R이 구해졌고 이 각도를 이 R이 정해졌고 이 각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호에 대한 거리,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수 있죠. 호에 대한 거리는 이 L세타라고, 호에 대한 호 길이는 L세타. 여기서는 R과 파이는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이미 여기 그래서 구해졌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 VA 영역은 V와 오메가 세타 마이너스 2세타 VB 하고 이 범위가 있는 V하고 오메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역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논문에 넣었지만은 하나의 어드밴스 영역에는 이 로봇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최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다 작아야 되고, 최소로 움직여야 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 로봇의 특성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시스템 설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V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뭐 오메가도 시스템 설계에 의해서 오메가 맥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V하고 오메가 있다면 여기는 뭐 V 맥스가 될 테죠. 여기 있고 속도는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V 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메가의 맥스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맥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맥스, 마이너스 오메가 맥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은 뭐 이 부분 안에 어떤 영역이든지 뭐 여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어드미서블 벨로시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문과 제목이 똑같은 다이나믹 윈도우인데, 다이나믹 윈도우는 아까 말씀대로 T0에서 TN인데 T1에 대한 어떤 특정한 DT 시간 있잖아. 이 DT 시간이 현재의 속도에서 이 DT 간의, 그러니까는 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뭐 속도로 움직이는 않는데 뭐 DT 시간에 뭐 100 kph 뭐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요새 나도 2초가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만약 이 DT가 2초 정도 된다면, 그런 차고 이런 DT가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로봇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속도에서 낼 수 있는 속도, 현재 속도에서 낼 수 있는 뭐 속도 범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뭐 금방 알게 되는데, 현재 속도가 v5고 오메가 5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속도가 현재 v5의 최대 가속도의 dt, 그리고 현재 속도의 마이너스 최대 가속도의 dt. 오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dt 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dt,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또 어둠의 수업을 영역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V5가 오메가 5가 여기라면 이 부분이 정해지겠죠. 이 부분이 영역에 들어가겠죠. 또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공간에서 또 하나의 데모가 쳐지기 때문에 윈도우 같죠. 그리고 이것이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변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V하고 오메가 영역이 정해졌어요. 그 앞에 세 개 통해서. 그러면 그럼 어떤 V하고 오메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목적 함수가 최대가 되는 V하고 오메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 함수에 대한 식을 쓰면은 꼴이죠. 꼴의 G. 그래서 헤딩이라는 부분과 디스턴스라는 부분과 속도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비용 함수에 대한 최종적으로 비용 함수에 이루어지는 목적 함수가 되겠고, 이 목적 함수 최대가 되는 V하고 오메가를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딩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봇이 있고 여기 이 V 영역에서 이미 트레이젝토리를 TN까지 예측을 하잖아요. 모델을 가지고 TN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하고의 최종하고의 그 각도의 차이. 만약 여기라면은 헤딩은 이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적지는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이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차에서 헤딩의 이것은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됐어요. 즉 만약 이 헤딩 차이가 너무 난다 하면은 이 값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값이 줄어들게 되고 코스트 함수가 이 헤딩이나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마이즈가 되는데 페널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간격이 적다 하면은 최대가 180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코스트 함수의 최대는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생성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경로. 이렇게. 만약 이 경로가 보면은 이 경로가라면은 거의 뭐 헤딩이 없기 때문에 180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목적 함수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리어런스, 두 번째로 이제 클리어런스가 있는데요. 아까 이것도 클리어런스는 약간 옵스터클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장애물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아까 여기 가까운 장애물이 있다 했고, 로봇이 있을 때 이쪽에 대해서 뭐 이런 특정한 V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트레이젝토리가 생성이 됐을 때 장애물이 이렇게 해서 트레이젝토리는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지나가는
그것이 생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 장애물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를 준다거나 그냥 디스턴스 여기까지의 이 부분의 디스턴스를 그냥 두는 겁니다. 장애물까지의 디스턴스를. 그래서 만약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경우, 트랙터에서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뭐 센서 측정 거리 맥스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무한대로 줄 수도 있는데 무한대로 줄 수도 있는데 뭐 무한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뭐 말도 안 되게 좀 약간 무한대로 해야 될 가정을 막 천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만이라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 그럼 절대 선택되지 않았으면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를 주면서 큰 페널티를 주면서 거의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디스턴스 부분에 대한 클리어런스를 비용함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도가 있는데요. 당연히 로봇이 목적으로 빨리 갈수록 그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속도가 트레젝트리에서 속도가 빠른 경우를 좀 더 좋은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뭐 마이너스 페널티가 주겠죠. 페널티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목적 함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휴리스틱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사용자 파라미터 미터가 되고 아까도 본 것처럼 tn과 t도 사용자 파라미터가 되겠고 뭐 v max나 뭐 오메가 맥스 이것도 사용자 파라미터면서 뭐 하드웨어 뭐 특징일 수도 하고요. 그 외에 더 있는데 제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정리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게. 그래서 이 DWA는 DWA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없어요. 어려운 수학이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서 아까 말씀 중요한 대로 로컬리제이션이 좀 정확해야겠습니다. 로컬리제이션이 정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DWS에서 좀 좀 동쪽 환경이 유리하건데 동쪽 환경이 유리한데 보다시피 만약에 건물이 쪽과 장애물이 있다. 근데 여기에 지도상에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 맵을 가지고 있고 이 맵을 이용해서 로컬리제이션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사람이나 무슨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로 이 부분을 새롭게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obstacle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회피해서 가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면은 로봇이 있고 여기가 목적인데 이렇게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로 인해서 목적 함수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점점점 헤딩이 안 좋아져요.
헤딩이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지는데 이쪽에 대한 옵스터클이 이쪽 영역에 대해서 옵스터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쪽이 목적 함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전혀 가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DWA에 대해서는 단도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단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로스에 보면은 어떤 거 아까 내 목적 함수에 하나의 더 플러스가 됐는데 코스트 함수가 더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뭐냐? 글로벌 패스와의 거리를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이미 글로벌 패스 A스타나 RRT 같은 거 이미 경로를 이렇게 생성해 놨어요. 즉 이 로봇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목적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행선지에 대한 거리, 행선지와의 다음 웨이포인트와의 거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헤딩도 웨이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웨이포인트를 기준으로 헤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이 로스 부분에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WA는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계산이 굉장히 쉽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봐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 한번 해보려고. 네. 이상입니다.